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3월 13일 자,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월달이 접어들었는데 3월달에는 여러분들이 좀 돈 쓸 일이 많았죠. 저 역시도 이제 대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어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다닙니다. 예, 공부를 저담지 않게 잘해가지고 항상 자식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삽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등록금도 내야지, 또 구정 명절도 있었지, 뭐 이래저래 그냥 돈이라는 것이 남자들도 그렇고 집안에도 그렇고 돈이 있을 턱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학기를 접어들면 항상 집안의 가사가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강타가 조그만 힘이라도 자, 좀 드려야 되는데, 자, 뭐 근간에 강타가 지난주에도 금요일날은 다적중으로 이겼고요. 토요일날은 마지막 그 삼복승 막권으로 승부처에서 70몇 배짜리를 적중을, 138배를 적중을 하면서 또 역전을 한 것 같아요. 그거 하나로. 그래서 138배짜리를 적중을 하면서 또 역전을 한 것 같고, 또 일요일날도 후반부 승부처에서 또 적중이 나오면서 그나마도 그냥 그런대로 면피를 한 것 같습니다. 성적은 항상 좋습니다. 항시 꾸준한 성적을 자랑하는 강타입니다. 자, 그리고 삼복승 막권도 강타가 굉장히 잘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삼복승도 강타가 최고고, 또 승부처 적중도 누구보다도 강타가 잘한다고 자부를 합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들에게 공지해 드린 대로 3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초급 이 경마 과정, 아카데미 과정으로 충마 선정과 선행마 선정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자, 이 초급 UCC 경마 방송을 실시하겠다고 공지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게 초급 과정이라고 하지만 초급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거의 예상에 또 배팅을 하는 데 있어서 90%를 좌우하는 충마 선정만 잘하면 50%는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선행마라는 것은 경마가 선행마 노름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행마를 잡는다는 것도 또 분석의 어떤 주축도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경마에 있어서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그 기본을 모르고 맨날 소수가 어쩌고저쩌고 겐또로 조선경마를 마칠 수 있느냐는 또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맨날 학교 다니면서 이런 얘기하죠.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기본을 해야지. 기본을 해야지 무슨 뭐 도둑질을 배워? 그건 아니잖아. 그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기본적으로는 갖고 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공부하는 마음으로 자, 이번 주 부산경마 맨날 잘해요. 부산 제주는 누가 뭐라고 해도 강타가 최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맨날 잘하는 부산경마 오늘 이번 주도 무조건 이긴다는 각오하에 여러분과 함께 초급 경마 과정 충마와 선행마를 잡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한번 부산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제 1경주입니다. 편성상으로 봤을 때는 3세마들의 별정 경주로 치러지는 경주입니다. 약간은 기복형 마필들과 어느 정도 올라오는 마필들 간의 일전입니다. 항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어린 마필들, 즉 성장마 편성과 신마 편성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보여준 전력만 갖고서 어떤 마필의 능력을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마를 선정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선행 내지는 선입형 내지는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첫 번째 요소고, 두 번째는 능력이 돼야 되는 마필. 이게 충마 선정의 기본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선행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상 우위를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 이 필요 충분 조건을 갖고 있어야만 충마를 선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없는 그런 경주는 충마를 선정하기 어렵고, 또 그런 경주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경주입니다. 부산 1경주. 1번 자유로운 한이가 외관상으로 보면은 가장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행을 나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마필이 전형적인 선행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를 압도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1번 자유로운 아니는 충마로서의 메리트를 갖고 있다. 자, 2번 아시안 스톤입니다. 자, 요 마필은 실질적으로 안반의 크리켓의 자마입니다. 크리켓의 자마인데 마체도 470다마 정도가 되는 마필이고 주행검사 때부터 계속적으로 체중이 빠지면서 군살이 빠져가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면 1번 자유로운 아니가 100% 선행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단언을 할 필요는 없죠. 왜? 2번 아시안 스토리가 올라오는 시스템, 올라오는 발걸음 자체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는 제가 보는 견지시에 2번 아시안 스토리가 전개상으로도 선행 내지는 경주를 주도 내지는 선입을 펼칠 수 있는 그래도 이 능력형 마필로는 2번 아시안 스토리를 가져가는 게 맞다. 자, 그래서 충마로는 2번 아시안 스토리를 충마로 잡는 것이 맞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은 1번 자유로운 아니와 2번 아시안 스토리인데 이들 마필들이 주축을 이룰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이제 나머지 마필들의 능력 자체를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자, 이번 1경주는 2번 아시안 스토리를 놓고 때리는 것이 맞다. 자, 그리고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놈은 1번 자유로운 아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아니를 맹목적으로 믿고 때리기보다는 여기에는 보병권 마필들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필들을 삼복승으로 엮어서 때려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2번 아시안 스토리의 충마 가능성, 요것에 경주를 또 주도할 가능성 충분히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경주에서는 2번 아시안 스토리와 1번 자유로운 아니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조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자, 일단 이번 편성에서는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에요. 어느 마필도 빠른 선행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없습니다. 즉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없어요. 그러면 느린 편성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누가 여기서 가장 잠재력과 어떤 능력 사이즈로는 누가 되느냐 이거를 알아봐야 되는데 단연코 7번 산타페 명운이란 마필입니다. 자, 지난번 데뷔전 시 기본적인 순발력 보여줬고 정반 탄력이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리가 1200으로 늘어났어요. 오히려 강타가 보는 견지에서 늘어난 거리가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2경주의 충락감으로는 7번 산타페 명으로 가져가야 된다. 왜? 느린 편성에 추임력이 우수하고 또 마필 자체가 이 능력상으로 지난번 데뷔전 시 보여준 능력, 이 능력이라는 건 뭐야? 바로 잠재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경마를 선행만 흐름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선행만 있고는 능력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상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선행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능력만을 찾아라는 얘기야. 능력만을 찾아야 해서 그 충만을 선정을 하라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경마라는 것을 정석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거 무슨 소수나 이런 나부라기로 접근을 하다 보면 경마 자체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7번 산타페 명호는 이 편성에선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다. 자,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선행을 그나마도 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은 뭐예요? 2번 기막힌 질주죠. 그러기 때문에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은 2번 기막힌 질주의 선행력과 종반 뚝심이 우수한 7번 산타페 명문의 잠재력, 요게 가미된 경주가 7번, 2번 요 마필들이 바로 이번 경시에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남은 이제 부산 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주도 사실상 총 11두간 출전을 하고 있지만 은근히 안정된 전력으로 끝날 가능성과 약간의 배당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산 경마는요, 이 안 가는 조들이 있어요. 유연명 기수의 인기마 계승시 안 가는 조, 김길중 조교사의 인기마 계승시 안 가는 조, 이런 거를 조심을 하셔야 돼. 그리고 또 이 뒤통수 치는 마방은 동반 2주 출전시킬 때 부진만원 때리는 백강렬 마방,
또 강영권 마방도 인기마에 대한 기승보다는 이 복병마의 입상률이 높은 마방들이기 때문에 요런 거 몇 가지 정도만 염두에 두신다면 충분히 경마를 어느 정도는 이길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경주 외적인 것보다는 기본적인 테두리 안에서 맞힐 수 있는 경주를 찾으면 됩니다. 자, 부산 3경주 6번 바이오블루입니다. 데뷔 후 두 번의 경주에서 안정된 선행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 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리고 데뷔 후 두 번의 경주에서 보여준 능력 자체도 가장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고 최고 또한 거세마이지만 이 정도의 순발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싹수가 있다는 얘기와 니꼬르 관계가 성립이 되는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번 바이오블루는 이 편성에서 뭐다? 대가리다, 충마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면 돼요. 자, 왜? 경주를 주도할 수가 있잖아. 그리고 종바 뚝심 측면에서도 상당한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초반에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거리 1400이라고 해더라도 6번 바이오블루의 선정 가능성이 높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2000m와 2300m의 유리한 마필들이 추임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2000m나 2300m 제 장거리로 올라가면서일수록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선행 선입형 마필들이 유리하고 반대로 추임마들이 불리한 겁니다. 왜? 따라가다 지치는 거예요. 따라가다 지쳐. 땅을 파더라도 앞선의 마필들이 장거리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점. 자, 그래서 1400이라고 하더라도 6번 바이오블루의 경주 주도 능력을 높게 평가를 해줄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가운데 여기서 이제 누구를 가져갈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은 제가 보는 경주시의 능력상으로는 7번 플래시카드가 가장 유리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매번 인기만은 팔리고도 실전에서 걸음이 좀 덜 나오는 약간은 뭐라 그럴까 그 걸음 자체가 약간 그 퍼지는 걸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덜 가죠. 인기만은 계승을 해서 매번 부러지는 악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행이 어렵다면 흙을 맞았을 때 과연 7번 프레시카드가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좀 덜 됐고 인기마로 팔렸을 때 부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7번 프레시카드에 대한 믿음이 사실상 적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완벽한 대끼리로 팔린다면 아예 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대끼리로 팔리지 않고 어느 정도 그래도 배당의 메리트가 있다면 당연히 단통으로 능력상 단통이니까 때리셔야 되겠고 여기에는 2두의 복병권 마필들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번 대승 찬스도 팔리겠죠. 2번 대승 찬스도 팔리겠고 4번 알파상도 팔리겠는데 실질적인 능력으로 보면 6번 7번이에요. 6번 7번이 제일 세요. 누가 뭐라고 해더라도 6번 7번이 들어오는 게 정석입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느린 편성을 만나서 선행을 나서서 한 바퀴를 일수를 했는데 이번에는 선행을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 4번은 이번엔 안 돼요. 그러니까 4번 알파상은 이번엔 안 되는 마필이고요. 반대로 이번 대승 찬스는 이번에 해볼 수 있는 찬스를 맞이했는데 여기에는 요들 마필들 외에도 한 2주 정도의 복병권 마필들이 있는데 요런 마필들이 당의 현장에서 제가 얘기하는 마필들이 3번 바람의 질주인데 요거는 지금 25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장기 휴양만데요. 당연히 체중 체크는 필수입니다. 체중이 줄어들어야만 당연히 베스트고요. 요런 마필들이 복병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차 경마는 오늘 금요일 5개 경주가 시행이 되는데 이따가 이제 강한남위원하고 뒤에다 몰아놓을 생각이니까 그 강한남위원하고 방송을 하는 걸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의 질이 여타 방송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강한남위원과의 제주교차 경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4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강타가 멋지게 맞춰드린 마필이 이번에도 출전을 합니다. 바로 10번 단디헤라라는 마필이에요. 57kg의 설동복이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어느 정도 팔렸는데 레드빅이 선행을 간다고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서 적중을 시켜드렸던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경주는 제가 조용한 승부처였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24.4배를 제대로 맞춰드렸던 경주입니다. 단디헤라는 이번에도 됩니다. 지난번에 입상 자체가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일본의 입상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직전 조정에 따른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도 10번 단디헤라는 됩니다. 자, 문제는 이번 4경주 역시도 뚜렷한 선행마가 없어요. 뚜렷한 선행마가 없고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성을 강하게 노리는 이유가 뭐냐? 11번 원일 루키가 선행을 갈까요? 선행을 가서 한 바퀴를 돌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원일 루키가 선행을 갈 가능성은 높은데 선행을 못 갈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고 종과 뒷심이 그렇게 빼어난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11번이 원일 루키 같은 마필들을 그렇게 세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주 세게 보는 마필들이 아니고요. 이 편성에서는 은근히 올라오는 마필들, 잠재력이 우수한 마필들이 있는데 그런 마필들이 다 인기를 모을지 여부가 관건이지만 일단 단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머지 2주를 3복으로 때릴지 복승으로 때릴지 아니면 겸용해서 때릴지 여부가 관건인데 배당의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승부처 부산 4경주 강타가 뭐 제대로 때려드리는데 그 중심에는 4번 단디헤라가 버티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부산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경마는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제주 경마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데이터 경마라는 것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라는 건 뭐냐? 기본적으로 마필 능력을 위주로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하는 건데 제주 경마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 공식에 딱딱 맞춰놓으면은 거의 80% 이상이 맞아요. 그러면 80%라는 것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강타는 제주 경마를 어쩔 때 999 단통을 때릴 때도 있습니다. 그 공식에 맞았을 때. 반대로 어쩔 때는 4점 몇 배, 3점 몇 배짜리를 또 단통으로 때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타의 제주 경마는 배당에 상관없는 단통이 많아요. 왜? 그 공식에 맞는 경주를 승부처로 선정을 하니까 그게 배당이 얼마이든 간에 999일 때도 있다니까 80배, 90배도 전 단통이 많아요. 그게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 단통이 맞아도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복불복 아니겠어요? 완전히 뭐 어쩔 때는 대끼리라도 단통이니까 맞춰야죠. 뭐 3.9배, 4.2배가 왜 대끼리입니까? 2.8배가 왜 대끼리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맞대기로 사셔도 그 환수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 거는 때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주 경마도 소수가 엄청 많아. 그 소스에 다 죽어 나가는 거야. 다 죽어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소신 경마를 하시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 5경주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개상으로는 이 11번 월드킥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고 기본적인 능력 자체도 굉장히 출중합니다. 문제는 이 마필이 이제 청해마인데요. 안발이에요. 그리고 480다마인데 원래 500kg로 주행검사를 출발을 해서 480다마가 됐으니까 20kg의 군살이 빠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1번 월드킥은 이제 몸이 다부지게 만들어진 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경기에서는 지난번에 아쉽게 3착을 차지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충분히 입상 꼬집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청해마가 대가리로 팔리는 경주는 이 3마리를 갖고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면 청해마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그러니까 이 경주마를 모으는 데 있어서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말들이 더러브레시예요. 그러니까 서울 말들이나 이 일반적인 부산 말들 이런 더러브레시 가장 기수들이 몰기가 쉬워요. 그리고
제주마가 마피를 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털면서 가잖아요. 제주 애들은. 그리고 몽키 스타일로 이렇게 밀고 가고 이 도럽을 해서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말을 타는 데 있어서 마작 마술이라고 그러죠. 승마를 그런 애들은 이렇게 서가지고 말을 타잖아요. 자세를 딱 잡아가지고 그만큼 꼬장이 심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들을 순치를 시켜야 되는데 제주마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한라마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청해마예요. 더러브렛인데 청해마들은 꼬장기가 있어서 안 간다고 말이 채찍을 때리면 말이 걸음이 애래 죽고 이런 순치를 제대로 마필의 성향을 모르면 못 모는 거야. 그래서 청해마 경주에서는 꼭 3마리를 갖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데이터력만 하는 겁니다. 어떤 통계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나씩 다 적어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 강타가 청해마 경주는 아무리 대가리로 팔리더라도 개가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 그 이유는 꼬장기가 심하고 마필몰이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항상 3마리를 돌려서 그야말로 그렇게 안전빵으로 충마가 없는 경주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 딱 노트에다 적어놓고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야. 11번 월드킥은 가는 조고 능력은 되는 말이니까. 당연히 12번 첼로스 나타나겠어요. 여기에 11, 12가 가장 주축이 될 수 있는 마필이고 여기에 뭐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이 4번 와일드로즈라든지 9번 퍼펙트 레이디라든지 요게 또 5번 담양천사라든지 14번 썬데이스타인데 이 중에서 현장상에서 한 마리를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몰라서 이런 얘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알지만 이런 마필들을 다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 얘기지. 마지막에 가서는 현장까지 봐야 되니까 딱 2마리만 얘기를 해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은 부산제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강타의 2번째 승부처이자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9번 진격의 질주입니다. 일단은 제가 보는 경주시의 선행은 당연히 10번 감격의 만남이 나갈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까지는 종반 탄력이 다소나마 미흡하고 또한 이 마필 자체가 아직까지는 조금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10번 간격의 만남이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끝까지 버팅기기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 반면에 9번 이 진격의 질주는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고 근간에는 완전히 각질 변경에 성공을 해서 선입증 능력까지도 겸비를 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편성에선 9번 진격의 질주는 배팅권 필수 안창마로 당연히 가져가셔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입니다. 자 그래서 하이라이트 승부처에 9번 진격의 질주는 가져갑니다. 자 여기서 10번 뭐 감격의 만남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 11번 엔젤스백이라든지 5번 런닝 스코어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좀 팔려줬으면 좋겠어요. 팔려줬으면 좋겠고 제가 노리는 마필이 좀 덜 팔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10배 안팎으로 한번 단톡으로 때려버리고 싶은 경우인데 그렇게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한 5배나 4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엔 단톡은 완벽하게 레이드가 돼 있고 배당 마필을 3복으로 하나 가져가고 또 그냥 방어를 해야 되는 마필이 한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3마리 갖고 때릴 생각이고 한 마리에 3복 배당 가능성을 놓고 해보고 싶은 하이라이트 승부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요 하이라이트 승부처는 제대로 한번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통에 이미 메이드된 경우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7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준메이 승부처입니다. 빵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오늘 강타의 중반부 최대 UCC 준메이 승부처입니다. 강타는 이제 문자도요 사실상 이제 단골들에게는 조금 싸게 해드리고 2만원 3만원 4만원이니까 딴 친구들보다는 만원 정도가 더 싸요. 싼데 질은 더 고급입니다. 명품입니다. 제가 봤을 때 부산경마 최고 명품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제가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도 오는데도
올릴 생각은 없습니다. 옆에서 다른 전문가들이 올리면 형 올리면 뭐 돈 엄청 매출이 오를 텐데 왜 돈을 안 올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안 올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야 제가 이제 이 생활 10년을 넘게 했는데 그렇게 욕심을 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런 욕심보다는 그래도 그냥 편하게 하고 싶어요. 편하게 하고 싶은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많이 올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편성은 준매인 승부처인데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준매인 승부처로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에서는 1번 레드빅이 지난번 경주시 기습선행을 나와서 멋지게 우승을 성공을 했는데 지난번 경주시는 7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왔습니다. 이번엔 1번 게이트니까 당연히 1번 레드빅이 경주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서 당연히 인기만호 팔릴 공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럴까요? 저는 사실 이번 경주시 1번 레드빅을 안 보는 마필은 아닙니다. 당연히 보는 마필인데 아주 세게 보고 싶은 생각은 없고 조금 불안한 요소를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3번 햇빛골드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3번 햇빛골드는 반대로 굉장히 좋게 봅니다. 지난번 경주시 경주력을 끌어내고도 입상권 진입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소 부진만하고 이 구분이 될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3번 햇빛골드는 이 편성에서 굉장히 좋게 봐요. 자 그래서 이번 준배인 승부처는 중배당 단통이 가능한 경주이고 한 30배 단통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중반부에 이거 8마리밖에 출전을 안 하고 있지만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복병마를 축여놓고 놓고 아예 승부를 던질 생각이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아까 문자 얘기를 했을 때 저는 3복승이라는 것을 맨 끝에다 이렇게 3복승 필수 이렇게 적어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적어드리는 경주는 3복승을 꼭 엮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40배나 30배 뭐 비일비재 이런 거는 맞히는 거고 뭐 100배, 200배도 맞춰드리니까 그런 점에서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문자도 좀 강하지 않느냐 그래서 서민들한테도 강하고 5대들한테도 강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부산 7경주는 준매인 승부처로 해서 3번 햇빛골드 누리셔야 되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준매인 승부처로 강력하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이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그래도 1억 3,500만원짜리의 군계 일합격에 나는 충만감에 버티고 있죠. 4번 챔프라인입니다. 요즘 이 오문시행 마방은 거의 굉장히 잘 나가는 마방이에요. 제가 아주 오래된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요?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이게 부산 개장을 했을 때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스카이TV 기독교 방송이라고 그러죠. 그때는 이제 현장에서 예시장부터 방송을 했어. 그래서 제가 현장만 했어요. 그때는 나머지 친구들이 기독교 방송에서 오해하지만 저는 현장 방송을 했거든,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유영삼 위원님하고 같이 했어요. 유영삼 선배님하고, 저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때 개장 초래에서 이 부산이 이제 마필 수득을 받은 조교사들도 있지만 못 받은 조교사들, 특히 오문식 조교사나 최기용 조교사나 뭐 일법 김명학 조교사님이나 뭐 다 이런 분들이 있었어. 그러면 우리말이 너무 좋다. 이너프라인인 것 같아. 내가 그때 당시에 이너프라인이라는 3조만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좋대요. 꼭 얘기를 해달라는 거야. 방송 전화가 와가지고 현장에 이제 예시장에 나오면 그 말을 잘 만들었다고 얘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꼴찌를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오문식 조교사님이 굉장히 정열적입니다. 정열적이고 욕심도 많고 자기만에 대한 사랑도 굉장히 강한 것 같아. 그리고 자기 부하들이라고 보다는 이제 같이 동거동락하는 관리사나 조교부 얘기들을 많이 듣는 것 같아. 말 좋다고 그러면 그대로 그냥 얘기를 해서. 그냥 꼴찌 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러던 마방이 지금은 인류 마방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문식 쪽에서 인간 승리입니다. 제가 봤을 때요. 자, 4번 챔프라인. 예, 요 마필은 대가리입니다. 뭐 마필 자체의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정계산 선행을 못 간다 해더라도 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다. 자, 여기서 이제 한 마리를 선물 비슷하게 드려볼까요? 8번 조강이란 마필인데요. 요 마필이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편성은 어차피 4번 챔프라인이 앞선을 다 평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뒷심을 누가 발휘해 줄 것이냐 요 부분을 찾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 8경주 자 4번 챔프라인과 8번 조강에 관심을 가져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부산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부산 9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메인입니다. 누가 팔릴까요? 요 경주가 최고 부중을 다룬 마필이 58kg를 다룬 10번 남도 트래킹과 2번 필드 스캠퍼고 나머지 이제 9번 하이터치가 57.5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핸디캡 경주로서 레이팅에 80점짜리인데 이런 마필들이 상대적으로 핸디키퍼들이 세다고 인정을 하는 마필들입니다. 부중이 높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괜찮은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을 찾아야 되는 경주인데 일단은 저는 7번 체감 플러스는 괜찮게 봅니다. 마필 자체가 뛰면 뛸수록 강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마필이에요. 의외로 잘 뛰더라. 지난번에 선행 같지만 그 이전에 선입정제를 펼치면서도 올라오는 탄력이 장난이 아니더니 지난번에 선행을 가니까 정말 탄력이 더 우수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체는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450단 하니까요. 그런데 마필 자체는 굉장히 뜁니다. 더군다나 이 마필이 청해마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뛰는 걸 봤을 때는 야 은근히 많이 뛰는구나 이런 걸 한번 새삼스럽게 느끼게 했던 마필인데 그 기본승에서는 거의 찰떡궁합을 이루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편성에서도 7번 체감 플러스는 일단 기본적인 막고로는 가져가야 된다. 하지만 요놈을 축으로 놔야 된다고 그랬어요. 넣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청해마는 항상 꼬장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축으로 놔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7번 체감 플러스는 가져놓은 말이지만 축마는 따로 있다. 그 축마가 어느 정도의 인기를 모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이 부산 9경주 메인 승부처 역시도 중대한 단통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메인 승부처이고 강하게 때려가지고 확실한 한번 적중으로 인사드릴 수 있는 그런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승부처는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맞춰줘야 됩니다. 그것이 얘가 쉽게 얘기해서 축을 놓고 실패를 했어. 솔직히 그럴 때 많잖아요 강타가. 그래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부산교차에서 무슨 일이 있었더라. 바다 영웅을 하고 바람의 전설을 그 인기만을 빼버려가지고 1번 6번을 다 보고서 삼복승 한 배를 놓친 거야. 11을 놓고만 했어도 저는 그 삼복승으로 맞춰드렸거든. 그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유추하고 최소한 승부처를 비적중을 하더라도 야 얘가 공부를 하는구나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피부적으로 느끼게끔 해야 된다는 거지. 바닥에서라도 들어오면 복조를 해도 깠으면 그게 배당으로 들어갔으면 이긴 거니까 어찌됐든 강타는 틀리더라도 여러분들은 맞출 수 있는 경마를 할 수 있게끔 승부처럼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부산 10경주 끝장 승부처입니다. 3번 축제를 넣어주죠. 이 편성에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지난번 경주 때도 그렇고 그 이전에 6차고 났을 때도 그렇고 못 뛰더라도 뭔가 이유를 갖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도 3번 축제 멜로디는 그야말로 묻지마 대가리라고 하더라도 가언이 아닐 만큼 강력한 대가리고 이제 1군에 올라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편성에서 아마 우승을 하고 1군으로 올라가야 되는 입장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번 축제 멜로디를 놓고 끝장 승부처 무조건 적중의 포인트를 두고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강타의 갈리마가 나옵니다. 자 지난번에 노렸다가 물을 먹었는데 요번에 다시 한번 노립니다. 요번엔 배당을 아마 안겨줄 겁니다.
자, 여러분과 강타가 꼭 맞출 수 있는 끝장 승부처 끝판대장 강타. 자, 10경주 자신 있습니다. 오십시오. 다른 것에 가셔서 돈을 잃으신 분들도 오십시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요거 끝나면 이제 제주교차 강한남위원하고 붙여놨으니까 제주교차 경마까지 클릭을 하셔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부산경마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이번 주도 무조건 이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강타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3월 13일 자, 제주교차 부산 금요 제주교차 경마 방송이 되겠습니다. 야, 3월달인데 꽃샘추위라고 하기에는 너무 추웠죠, 이번 주도. 예,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춥고 오늘 오후부터는 춥고 날씨가 좀 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사실 이렇게 경제가 힘들고 이럴 때 날씨까지 추우면 더 추운데, 어쨌든 저희 제주교차 경마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그 추운 날씨를 녹여드릴 수 있을 만큼 멋진 적중으로 한번 기대를 해보겠는데, 일단 지난주에도 제가 이렇게 쭉 그 방송을 했던 마필들을 쭉 보니까 방송의 내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저희가 추천해드린 마필들이 거의 거의 100% 가깝게 입상을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고 못 마치고를 떠나서 방송의 내용은 거의 90입니다. 제가 봤을 때 90% 이상이 진짜 거의 그냥 입상을 하고 있고, 배당마도 지금 저희들 방송에서 숨기지 않고 제대로 말씀을 드리면서 짱짱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게 이제 저희 방송에 어떻게 보면 또 강한남 위원이 또 조교 같은 걸 잘 보셔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저되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좋은, 그러니까 이 매출이 많이 뜨고 또 적중이 많이 나오고 이런 것이 이유가 없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보이지 않는 데서 노력하고 있는 저희들 방송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제주교차 금요는 5개 경주로 시행을 하는데, 전반적인 흐름과 오늘 그 어떤 유형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금요 경주는 이제 5개 경주죠. 중계 경주가 5개 경주인데 좀 극과 극의 편성이 많아요. 부진마 위주 편성은 아예 부진마끼리, 좀 인기마 위주, 인기마 게임 이런 경주가 많은데, 혼전도가 있는 경주, 이제 부진마 게임에서는 아무래도 강축이 능력상 강축이 있는 그런 편성이 아니고, 편성 자체가 좀 약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조금 아쉬움 줬던 마필들, 가능성이 있던 마필들이 인기를 끄는데, 또 이런 마필들이 큰 능력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또 부러질 소지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고배당도 나올 수 있는 하루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즘 제주교차 경마가 이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터지면서 몇 개 경주를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적중만 나오면은 먹을 게 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교차가 재미있어졌어요. 갑자기 아주 그냥 배당도 빵빵 터지고 또 맞힐 수 있는 경우는 단통도 있고, 그래서 재밌어졌는데, 자, 오늘 강한남 위원의 메인 승부처는 몇 경주예요? 네, 6경주를 이번 경주 금요일은 메인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아, 6경주를. 네. 자, 어쨌든 그러면 제주교차 1경주부터 자, 한 경주 심층 분석으로 들어가서 자,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교차 1경주입니다. 제주마 5세 이하 120점 이하 경주인데, 아무래도 이제 성장마간의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전반적인 편성 흐름과 이 입상 가능마 내지는 눈여겨보는 마필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20점 이하면은 이제 제주마 최하위 편성입니다. 이런 편성이 이제 중계 경주는 거의 걸리지를 않는 그런 편성인데, 의외로 이 경주가 이제 중계 경주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중계 경주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마필이죠. 이제 대부분 마필들이 이제 걸음 정책이 있는 마필들이고, 그 중에서 이제 출전 경험이 많지 않은 신의 세력이 그래도 좀 나은 전력인데, 그 중에서 이제 3번마 백롱 여제가 이번 경주 가장 나은 전력으로 볼 수가 있는 마필입니다.
일단 출주 공백이 있습니다. 휴양을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오랜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훈련시 걸음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좋습니다. 출주 공백을 못 느낄 정도로 발걸음도 가벼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인 이제 그동안에 뛰었던 걸음이라든가 이마필의 이제 혈통 기대치 면에서도 타 마필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휴양이 있지만은 편성 자체도 약하고 아직 하위군 편성에서는 많은 걸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다 점칠 수가 있겠습니다. 네. 3번 백룡여제. 자, 그러면 이제 10번 강력파워라는 마필이 좀 팔릴 것 같은데 이 마필의 상태는 어땠어요? 네, 10번마 강력 파워도 큰 능력 마필은 아니에요. 이 마필도 이제 직전 400m에서 한지 두 마필이가 이제 동시에 입상했던 그런 경주였었는데, 자, 편성 자체가 이제 약한 편성이에요. 이 마필 자체가 이제 제주군 하위군 편성은 신내 세력들이 이제 출전을 하면 거의 입상을 하고 위로 올라갑니다. 대부분 마필들은 그 자리 정체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고 10번마 강력 파워도 데뷔전에 입상을 이끌어낼 정도로 기본기는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에서는 크게 상태하고 상관없이 자기 걸음 정도면은 이 마필도 입상이 가능한 마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 10번이 대길이 아닌가요? 예, 3번 10번이 대길이네요 딱 보니까. 그죠?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제 삼복승만을 골라드려야 되는데 제가 하나 고를게요. 저는 8번 연승 기류라는 마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전 동안 아직 빵빵해요. 빵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주마로서는 거의 이제 똥말 중에 상똥말로 취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마필인데 근데 편성을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편성에서는 한번 워낙에 마체가 작고 얇아서 큰 기대를 갖기에는 어려운데 한번 죽게 살기로 이 편성에서 한번 뛰어봤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3차 정도는 잘 뛰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좀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8번 연승기류를 말씀을 드리는데 자 강한남 위원의 추천만은 어떤 말이에요? 삼복승만. 네, 저는 이제 훈련 시 좀 이제 강도를 올렸던 마필. 제주만은 특히 좀 농땡이 기질이 심하기 때문에 훈련을 강하게 시켰던 마필들은 꼭 경주 실전에서 변화를 보이는 그런 유형이 많습니다. 이번마 이제 장수물이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도 7전 동안 입상이 없는 마필입니다. 하위군 편성이기 때문에 자 이번마 장수물이 이제 직전 경주 이제 출발이 좀 안 좋았어요. 후미에서 상당히 그 뒤에서 이제 권율기수가 강하게 추진을 했는데도 원래 가진 걸음 자체가 큰 마필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두권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훈련 강도를 한번 강수한 기수가 많이 올렸는데 발뻗은 자세가 직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이번에 좀 출발만 잘한다면은 이변의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주개차 1경주 3번 백룡여제, 10번 강력파워가 중점적으로 팔리는 가운데 2번 장수물과 8번 연성교류의 3번 가능성까지 분석을 해드렸던 제주개차 1경주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개차 3경주인데 인기나 접전 양상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 경주는 이 강한남 위원이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5세 이하 1000점 이하 핸디캡입니다. 1000점 이하 편성인데 그 해당 군의 능력 마필들이 대거 출전하는 그런 경주예요. 3번만 이제 인어공주는 사실 이번 경주 편상 강축입니다. 강축. 직전 경주 이제 기록이 18초4, 전에는 13초 1, 5초면은 어마어마한 기록 차이를 내면서 졸전을 펼쳤는데 그 당시에 이제 체중도 많이 빠졌는데 체중이 빠진 요인이 이제 감기를 심하게 앓았어요. 감기를 심하게 앓으면서 훈련 과정도 시원스러운 모습이 없었고 직전 경주에 이제 편성이 조금 이제 강축이 있었습니다. 진리의 힘이라는 강축이 있어가지고 2차권에서도 이마필 인어공주가 한방 유력시 됐는데 워낙에 이제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능력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정상적인 출주 중이고 베스트 컨디션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90%까지는 올라왔기 때문에 그 정도 이제 회복이라면은 이 정도 편성에서는 입상권 한 자리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사이즈가 그래도 철옹성이나 선덕여급으로 봐줘야 되지. 예, 그렇죠. 이제 상위 3세 상위 레벨의 마필이죠. 네. 그리고 3번 인어공주는 그러면 충만하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별빛 축제가 이게 대길이 아니에요?
별빛 축제 아니면 신의 장군, 네. 뭐 두마피리, 뭐 이 네. 정도 이제 되게 둘 중에 하나가 각각일 것 같습니다. 등짝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3위, 3호가 팔릴 것 같은데 이번 별빛 축제의 상태는 어때요? 네, 별빛 축제가 이제 이번에 타조 전현준 기수를 기용을 했어요. 전현준 기수가 기승을 해가지고 완전 대가리로 팔려놓고 교차 경주에 뭐 거의 뭐 불도 못 들어왔죠. 5차권에서 못 들어와가지고 이제 제주 예상가 뭐 돌무치 예상가 돌로 맞춰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경마장에서 출입정지를 당했는데 이 자식 해도 너무했습니다. 그때는 뭐 5착도 못할 정도의 전력이 아니에요. 직전 경주 뭐 상당히 강한 편성인데 거의 착차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이번에 다시 한번 전현주 기술을 이제 맡겼는데 상태라든가 훈련시 걸음은 뭐 최근 들어서 가장 좋습니다. 이번에 전현주 기수가 어떻게 탈지 뭐 직전처럼 좀 생 쇼를 할지 아니면 뭐 정석적인 플레이를 할지에 따라서 뭐 결과가 좌우될 걸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주도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지만 인기마가 부러졌을 때 참 그게 뭔가 이유가 명백하게 있으면 괜찮은데 이 호로맹랑하게 부러져 버리면은 참 그게 문제인데 어찌됐든 뭐 이번 별빛 축제 상태는 괜찮다. 자, 5번 시래 장군도 이 편성에서 팔리는 말 아닌가요? 당연히 네. 팔리겠죠. 시래 장군은 이번 별빛 축제가 거의 이제 1강에 2중 뭐 이 정도 비슷하게 이제 팔릴 것 같습니다. 뭐 상태도 뭐 무난하게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 편성은 뭐 사실상 봐더라도 3위, 3호 이 마필드 외에는 연열 강국이 옛날 사이즈 같으면 되겠지만 지금은 좀 마탱이가 간 것 같아요. 그죠? 네, 자력으로 이 별빛 축제를 최근에 이긴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 편성은 그러니까 3위, 3호로 끝날 가능성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뭐 그냥 짧게 갈 수 있는 경우도 짧게 가죠. 자, 다음은 이제 제주개척 5경주입니다. 요 경주가 이제 배당의 가능성을 조금은 내포를 하고 있고 사실상 애매모호한 그러니까 능력상으로도 애매모호한 편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능력상 강축이 없습니다. 능력상 강축이 없고 이제 뭐 기록 면에서 좀 앞서 있는 마필 위주로 지금 인기를 끄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뭐 이런 유형의 편성은 좀 서울도 뭐 배당이 의외로 터질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편성에서 가장 눈여겨보는 마필은 어느 마필이에요? 저는 이제 10번만 해진도가 이번 인기 마필인데 직전 경주 제가 이거를 이제 자체 경주인데 항구라를 노렸어요. 항구라를 노렸는데 3착은 하면서 삼복승식은 한 98배가 나왔고 이번에는 이제 인기마가 돼버렸어요. 인기마가 연속 출주를 하고 있는데 마필이 덩치가 좀 있는 마필인데 좀 어떻게 이제 좀 힘이 덜 찬 마필입니다. 좀 걸음이 좀 덜컹덜컹 이렇게 이제 훈련시 그렇게 뛰는 마필인데 최근에 훈련자가 이제 바뀌면서 좀 마체가 좀 일어섰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마체가 조금 이제 걸음이 이제 몸이 좀 잡혔습니다. 이번에 이제 연속 출주를 하고 있고 이제 편성 자체가 뭐 직전보다는 조금 더 약해진 편성이에요. 10번만 해진도 안 할 이유가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뭐 강공 기대하면 강공을 하면은 입상권 한 자리 정도는 가능한 전력이다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상 배당판에서는 누가 팔릴지 모르지만 7번이 팔리지 않나요? 네, 7번이 항상 인기를 끄는 마필인데 이게 의외로 못 뛰어요. 의외로. 근데 이제 편성이 또 이번에 또 약한 편성을 만나니까 또 팔리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이 한영민이가 그간 4번의 경주를 탔는데 다들 인기만을 팔렸지만 착성권에만 머물면서 아쉬움은 줬고 또 지난번에 거의 바닥을 때려놨는데 그래도 갖고 있는 사이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이즈로만 놓고 보면 그 능력으로도 어느 정도 될 거는 같은데 야 이게 워낙에 또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고 입상도 해본 놈이 한다고 이렇게 맨날 착성권에만 오는 말들이 또 약자를 만나면 또 약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이 마필은요 참 웃기는 게 뭐 생긴 체형을 봐서는 거의 뭐 1군 수준입니다. 뭐 추종구로 한라마 1군 같은 체형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또 조교시 이제 스포를 놔주면 잘 나가요. 엄청 잘 나가요. 무조건 들어왔어 저 정도면 그렇게 생각하는 마필인데 실전을 뛰면은 꼭 이렇게 인기를 끌고 졸전을 펼치는데 그래도 뭐 자기 걸음이 있고 편성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는 전력이죠. 그럼 1번 종사관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종사관이 뭐 직전 경기에 한번 이제 거리를 승부전에 적응한 마필인데 개인적으로 이제 훈련 상태를 봤을 때
마체가 많이 무거워요. 막 무겁고 이제 막 파행기도 보이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모습을 봤을 때 베스트 컨디션에는 많이 부족한 모습인데 글쎄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5도 안에는 안 보는 마필인데.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세게 부는 마필은요? 네, 비슷한 전력인데 뭐 일단 이 편성은 뭐 해진도를 일단 안고 가는데 뭐 당일날 이제 현장 상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편성 이렇게 좀 똥말 편성에서는 뭐 예시 상태 뭐 그날 현장 컨디션이 좋은 마필들이 입상하는 확률이 많은데 뭐 그래도 이제 한 마리를 더 이제 뽑는다면은 6번 마리의 대항전승이라는 마필이 뭐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뛰고 있는 마필인데 좀 체중만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당일날 뭐 체중만 좀 안 빠진다면은 조금 항상 늑발질하고 있는데 뭐 체중도 빠지고 있으면서 뭐 그런 부분만 없다면은 뭐 조금 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지 않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 청산 농수를 말씀을 드릴게요. 마필 자체가 근간 두 번의 경기에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느 정도 예전의 경기력을 좀 끌어낸 느낌입니다. 체중이 조금 빠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 이 편성 자체가 워낙에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이번 이 청산 녹수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어쨌든 10번 해진도를 정점으로 놓고 자 2번 청산 녹수 6번 대양 전성 이런 마필들 얘기 드렸고 7번 신기 명장에 대한 설명도 자세하게 드렸던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개차 6경주 오늘 와신상당 강한남 위원이 강력하게 누리는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왜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마 2,500점 이하 핸디캡 경주 편성입니다. 2,500점의 강자들은 모두 나왔습니다. 모두 나온 편성인데 이 중에서 이제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마필의 진정한 사이즈가 누가 가장 세냐 그 마필을 제가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이번 경주에는 받는 마필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리고 이제 후차권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배당 마필로 공략을 할 거예요. 제가 그동안 이제 최근에 인기를 모았던 마필인데 제가 한 번도 추천 안 해드렸던 마필이었는데 경주 편성 자체가 좋아졌고 상태도 직전보다 많이 올라온 마필 한두가 있습니다. 그 마필을 한번 주력을 한번 공략을 하는데 중배당 이상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중시 한 수일은 보장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예. 그래도 이제 충만은 말고 그냥 이렇게 중간다리에 이렇게 들어가는 말들 하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단통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받치기라도 이렇게 보는 마필이라도 하나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정해져 있어요. 이 레이스는 마필이 압축된 마필인데 1번 마 진리행, 4번 항해비요, 5번 항룡신화, 9번 봉성명가, 10번 가리산이 5두 안에서 끝나는 경주인데 일단 이제 전개가 이제 좋습니다. 9번 마 봉성명가가 9번 마 봉성명가가 최근에 휴양 이후에 한 2번 정도 경주 적응을 했고 이 마필이 이제 마필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1000m 거리라면은 한번 선행 나가서 버틸 수 있는 그림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9번 봉성명가는 이번에는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결국은 노림수의 마필, 그야말로 사이즈가 가장 강한 마필을 놓고서 후차권에서 약간의 이변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중배당 가능성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편성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UCC 메인 승부처를 선정을 했는데 자, 제가 보는 마필은 4번 항해비호입니다. 60kg로 올라간 것이 마음에 조금 걸려요. 예, 60kg는 좀 걸리기 때문에 이 마필도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한 마리를 바꿨어요. 이 5번 항룡신화로 바꿔버렸어요. 왜냐면 원래는 4번 항해비호를 세게 봤는데 이 부중이 늘어난 것이 마음에 걸리네. 이 부중이 늘어난 것이 마음에 걸리고 5번 항룡신화에 대해서는 이 편성에서는 한번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왜냐면 59kg까지도 달아봤고 부중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없다고 보고 싶고 지난번에 이제 급하강된 전력을 보여주었던 마필이긴 한데 1100m에 대한 거리 적응력 부족으로 전 보고 싶고 승부 의지도 약했다고 보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편성에서는 거리가 1000m로 내려왔고 사실상 사이즈상으로 봤을 때는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 오버 항룡신화가 근간의 행보로 봤을 때는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버 항룡신화를 강력하게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교체 6경주. 자, 강한남위원회 UCC 메인 승부처 자신 있으시죠? 최근에 뭐 놓고 가는 축은 뭐 여지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후착이 뭐 상황에 따라 조금 뭐 바뀌는 뭐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적중을 못하고 있는데 자, 충무에 대한 자신은 있죠. 자, 어쨌든 멋지게 접촉하시길 기대하면서 자, 다음은 제주교차 8경주. 요거는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니까 먼저 강한남 위원이 전반적으로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직전 경주에 뭐 대부분 같이 뛰었던 마필들이 뭐 이번 경주 이제 인기마로 이제 팔리는 그런 상황인데, 오마 이제 단독용운 같은 경우는 뭐 직전 경주, 전 경주에는 아예 승부지가 없었고 직전 경주에는 뭐 편안하게 우승을 했습니다. 뭐 이번에도 뭐 해당 거리 뭐 같은 군의 편성이기 때문에 오마 단독용운 뭐 이번 경주도 뭐 부담 중량이 57.5, 뭐 1.5kg 좀 오르긴 했지만은 글쎄 뭐 이 정도 능력이라면 58까지는 이제 무난히 극복해질 걸로 기대되는 뭐 입상 유력마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5번마. 편성상으로 봤을 때 저도 5번 단독영웅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일부러 안 간다면 모를까 사이즈상으로 봤을 때는 지난 경주 때는 사실상 너무 느린 편성을 만나서 이제 선행으로 나서서 정말 탄력으로 끌어내면서 왔지만은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5번 단독영웅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당연히 인정을 하는데 이 편성상으로 봤을 때 여기 누가 인기마예요? 5하고? 네, 5번을 축으로 2번, 3번이 인기 순위, 뭐 그다음 2, 3이 서로 뭐 조금 열어가겠지만 2번, 3번, 사자로 3번 비법 두 마필이 그 후차권의 인기 세력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팔리는군요. 네. 5번을 필두로 해서 그 금화 같은 거나 뭐 이런 건 안 팔리나요 이번에? 금사냥 이런 거 지난번에 굉장히 잘 뛰었는데 그만은 뭐 이번 경기 승군전이라서 안 되고 뭐 이거 올해 또 뒷심이 별로 없는 마필이라 가지고 외곽 게이트 명품 같은 말도 승군전이니까 안 팔리고 명품은 이제 이런 마필들은 이제 모르겠지만은 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인기는 얻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올라온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승천수 같은 것도 안 팔리죠. 네, 승천수는 이제 출주주기가 길어져 버렸어요. 이게 좀 많이 좀 감기로 인해서 좀 출주기가 길어진 점, 뭐 그런 점. 기수가 또 권진영 기수 좀 믿음이 좀 덜 가는 기수 때문에 이것도 좀 안 빨리 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전반적으로 왜 이런 얘기를 물어봤냐면 전반적 흐름을 물어본 건데 제 흐름을 들어보니까 그냥 단방으로 때려야 되겠네. 단방으로 때려야 되는 메인 승부처 같으네요. 그러니까 이 메인이라는 게 제가 이 부산 경우, 이 제주 경마를 이렇게 보면은 오늘은 아까 그 5경주, 6경주가 약간의 이제 배당의 가능성 있는 경주 같고 제가 보기엔 터지는 경주는 이 5경주가 터지는 경주야. 그죠? 그렇죠. 예, 5경주가 이게 부진마 경주. 예, 해진도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5경주가 국밥빵으로 터지는 경주고 나머지 경주는 비교적 안정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있으니까 전 8경주를 이 안정선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도 단독영웅을 세게 봐요. 그러니까 단독영웅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고 이게 단방입니다. 제가 봤을 땐 지난번 경주 때 능력 사이즈로 봤을 때 단방으로 때려야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단방으로 때리고 한 마리 정도의 3부 가능성만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주교차 5경주, 6경주가 오늘 강한남 위원회 UCC 메인 승부처였으니까 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하면서 자, 오늘 방송 전반적인 흐름까지 전부 다 파악을 해드렸고 입상 유력마까지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희들 방송이 여러분들의 대승에 일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 오늘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